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닥치고 생활정치라는 그런 주제로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정치꾼은 국민에겐 의미가 없죠.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꾼이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또 각 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을 쏟아낼 때마다, 대국민에게 약속을 할 때마다 그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겠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일환의 하나로 오늘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8번이나 사법시험을 낙방했습니다. 끈기의 윤석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8번 낙방하면 웬만하면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모색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8번을 낙방하고 9번째 사법시험에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이 낙방을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군요. 다름이 아닌 이유는 술과 친구, 즉 사람이죠. 윤석열 씨가 8번 낙방한 거는 술, 친구, 사람 이유입니다.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 방송에서도 했고 또 낙방한 이유를 또 한 가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왜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저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8번 낙방했지만 그 낙방한 이유 중에서 2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8번째 낙방할 때는 동국대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마지막 시험날 친구들이 그 동국대학 근처에 있는 그 족발집이 있는 그 근처에서 친구들이 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 시간에 원래는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전부 서술형으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을 형사법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뭔지 모르겠다. 마지막 시험을 쓰는데 보통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종을 울릴 때까지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답을 쓰고 나니까 시간이 10분인가 20분 정도 남아서 먼저 답안지를 내고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시간을 다 낼 때까지 써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일찍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다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족발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할 생각 때문에 그 시험지를 답안지를 빨리 쓰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붙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친구가 사법고시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9번째 합격할 때는 그 합격한 얘기를 집사부일체에서 얘기했습니다. 1991년 친구가 장가를 간답니다. 딱 30년 전 얘기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윤석열 후보 32세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법시험을 30 그 초반에 이제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주말에 친구가 대구에서 장가를 들기 때문에 주말에 함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시험은 그날 같은 주에 수요일인가 하여튼 목요일인가 그 주 중에 시험을 보는데 그 함잡이를 하러 친구들은 다 대구에 내려가 있으니까 함꾼 원정대에 본인을 끼지 못했으니까 시험 때문에 신림동 그 앉아 있는데 공부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되니까 참다가 그냥 형사법 책 한 권을 가방에 넣고 대구로 향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신 얘기죠. 그러니까 호기심, 이 상황이 함자비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서운함, 친구가 내가 거기 못 가서 서운해하지 않을까? 호기심,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공부하러 그 책상에 붙잡혀 있지 않고 형사법 하나를 책에 넣고 대구로 향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대구 시내가 너무 막혀서 그 시간도 좀 활용할 겸 차 안에서 시간도 활용할 겸 그 재미없는 사법시험 공부를 어떻게 재밌게 할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재미없어서 누구도 잘 안 보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 토막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주제가 딱 떨어지는데 보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가 공부한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해방 이후에 출제된 적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제가 딱 펼쳐지자 그 시험장에서 곡소리가 나더랍니다. 근데 곡소리가 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냥 거의 사진 찍듯이 완벽하게 그 문제를 풀어서 최고의 점수로 그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 사법시험도 운칠기삼이구나. 또 다른 한편은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냐. 윤석열 후보가 친구, 아무리 내 시험이 중요해도 그래도 친구 함 들어간다는데 거기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의리, 말하자면 의리죠. 의리가 윤석열 후보를 대구로 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운 좋게도 본인이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한 공부 아니겠습니까? 지루하니까. 근데 그게 시험에 덜커덕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칠기삼이라는 게 때가 되고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서 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어떤 사람의 그 예를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법고시 준비생이 절로 공부를 하러 갔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성격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그냥 고지식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좀 꾀가 있는 그런 친구 둘이 아마 절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지식한 친구는 잠만 자고 나면은 공부와 부처님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하루는 그 꽤 있는 친구가 부처님 뒤에 숨어서 이번 시험은 이런 문제가 난다 하고 장난으로 이제 툭 던졌는데 하도 기도에 열중이다 보니까 그게 무슨 계시를 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고지식한 친구는. 근데 그 문제가 나온다고 일러준 친구는 장난이니까 공부를 안 했겠죠. 장난으로 이 문제가 나온다고 친구한테 던져줬으니까 이 친구는 그걸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문제를 던져준 친구는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결과는 그 고지식한 그 친구만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 친구는 떨어졌답니다. 이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웬만하면 포기를 할 만하지만 8번을 떨어졌지만 그 의지, 끈기 이거는 당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직함은 윤석열 후보를 따라갈 사람이 없지 않은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8번을 낙방하면서 뒤늦게 사시에 합격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많은 인생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 인생 공부들이 본인이 검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뚝심 있게 버텨온
뚝심 있게 버텨온 8번의 낙방을 뚝심 있게 버티면서 끈기 있게 사법고시에 합격했듯이 그 어려운 압박에도 그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